세상이 그래갖고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라 말이다. 모르는 사내들 앞에서 노래나 부르는 천박한 여자는 어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박수가 크게 나온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님 직접 뵈니까 어때요? 아,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 정말 이렇게 청소년을 위한 재능 기부 특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기하신 작품 중에 여러 작품을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이군요. 오아시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TV로는 이제 그게 좀 인상 깊고요. 그다음에 연극은 2007년도에 공연을 올렸던 아소밀라의 시련이라는 작품, 이렇게 기억에 나는데 인상 깊은 이유가 좀 속물스럽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작품으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달리 기억에 남고, 또 아무래도 그만큼 심혈을 기울인 만큼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주셔서 또 상을 또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상을 받으셨던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종 이방원에서 예. 방가 역을 맡으셨어요. 네. 거기서 열연을 펼쳐주셨는데 이제 사극과 드라마를 하시잖아요. 그게 말투 톤이 상당히 다른데 이걸 어떻게 몰입하셔서 연기를 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이제 좀 복색이 다르죠. 일단 헤어스타일도, 그다음에 이런 수염이라든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아무래도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현대복을 입고 있을 때와는 약간 말하는 질감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지 뭐 감정상 크게 다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극을 특별히 많이 출연하시게 되는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슨 심오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캐스팅이 되다 보니까 누구에게서 선택을 받는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누가 저에게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었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하게 됐는데 그게 사극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하기로 한 게 사극이어서 이걸 또 하다 보니까 사극을 주로 좀 많이 한 배우가 돼버렸어요. 이런 하여튼 사극을 제법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현대물 쪽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드라마 이 작품에는 내가 정말 출연하고 여기를 정말 출연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아쉬웠던 작품이 있었을까요? 들어왔을 때. 어렸을 때예요. 그때 여명의 눈동자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에 이 여명의 눈동자의 이 최대치란 역을 찾기 위해서 좀 감독님과 작가님이 동분서주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와중에 저도 이제 만나뵐 기회가 있었고 그 두 분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오디션도 봤는데, 그때 그 최대치라는 이미지로 봤을 때 조금 어리게 보였나 봐요, 제가. 그랬는데 역시 저보다 2살 위인 최재성 선배님이 낙점이 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그때 당시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주 드라마로 거듭났는데, 그런 게 굉장히 제 뇌리 속에는 아쉬움으로 남아있죠. 물론 욕심으로 내가 그때 그 역을 만약에 내가 했더라면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저도 궁금하네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꼭 좋을 것만 같고 꼭 잘 될 것만 같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다면 저는 잘 온 것 같아요. 배우님은 이제 지금 자녀가 3분인 걸로 제가 들었어요. 네, 따님만 3분. 네, 딸 셋입니다. 네,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되게 가정적이실 것 같고
영상 편지를 한번 남겨보면 어떨까요? 보통은 그걸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집에서는 이제 이런 걸 못 하는데 이런 계기를 해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남기는 제가 지금 다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자녀 세 자녀에게 지금 영상 편지를 지금 한번 자 우리 선생님 준비 좀 해주고 자 영상 편지 큐. 소윤아, 우리 큰애, 둘째 소민아, 그리고 셋째 소빈아, 너희들이 먹으려고 뒀던 거 내가 좀 훔쳐먹은 게 있는데 정말 미안하고 사실 아빠도 식탐이 있어. 그래서 안 그러려고는 하는데 또 너희들이 항상 또 얘기하듯이 아빠 배우가 왜 배가 나와. 그래서 참 할 말이 없곤 해. 나이가 먹는다고 뭐 오랫동안 이걸 해왔다는 게 변명이 돼서는 안 되겠지. 어쨌든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배가 나오지 않게 앞으로 너희들 거 뺏어 먹지 않고 아빠도 좀 몸 조절 잘해서 괜찮은 배우가 될게. 그리고 여보, 그 3일 전에 생일이었는데 생일 축하해라는 말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좀 썰렁한 분위기로 있었는데 내가 쓴 각서 봤지? 태어나서 처음 썼어. 가까운 사람과 특히 친척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냐고. 그런데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자꾸 내가 그런 데서 모면하려고 좀 당신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미안하고 각서에 쓴 대로 그걸 어길 시에는 100만 원 지급할게. 이번에는요 서로 다른 두 작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재벌 형사, 그 재벌 형사에서는요 따뜻한 비서 역할을 선한 이미지를 보여주셨거든요. 나의 해피엔드에서는 악역을 하셨어요. 그 각 작품을 연기하시면서 그 어려움과 또 즐거움이 있었다면 촬영하시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이 시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렇습니다. 작품을 만나면 이제 사극 같은 경우도 연대기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고 역사적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제 성격이라든가 어떤 장면이 가지고 있는 국면에서 얼마나 그걸 잘 표현해내느냐에 이제 주안점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대본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 풀릴 땐 대본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 말로는 안 보이는 걸 캐내는 작업이라고 해요. 저희는 그래서 그 글 속에 있는 숨은 그림이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안에 있는 내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잘 찾아내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어쨌든 대본, 텍스트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이 이 작품과 이 장면에서 어떻게 기여해야 되는지를 많이 주안점을 두려고 하죠.